안녕하세요. 우리가 체감하는 공정거래를 꿈꾸는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공정거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공정거래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인트로 차원에서 재미로 왜냐하면 제가 공정거래 관련한 쭉 얘기 말씀드리면 그냥 정보 검색할 때 공정거래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공정거래를 이루기 위해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 해보자. 그리고 또 모든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그렇거든요. 공정거래 사건을 하는 변호사 수도 적고 실제로 만나도 사실 법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법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사전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뉴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죠.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른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수수료입니다. 복비. 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들 하시는데 변호사는 일생 한 번도 안 만나고 사실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한 번도 안 만나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어떤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져서 부동산 거래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이 막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목비에도 숨어있는 공정거래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경기도에서 공정거래 업무하고 있을 때 어떤 공인중개사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신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근데 동네에 부동산 차리려고 점포를 얻고 보니까 부동산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 협회에 가입하셔야 하고 협회에 가입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만 원 정도 되고 그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회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물건의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은 이제 매물이 많이 있어야 소개를 받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데 매물을 서로 공유를 안 해주니까 또 올라와 있는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해도 같이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이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상담을 해오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담합이거든요. 담합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자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장벽을 치는 것이 바로 담합이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 뭐 글로벌 담합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간에 어떤 뭐 무슨 시멘트 회사 간의 담합 뭐 이런 거 보시죠. 우리 소비자들이 밀접하게는 라면 회사들 간의 가격 인상 담합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부동산에서도 이런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지역 부동산 협회에 대한 뭐 시정 권고와 같은 신결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신결례는 별로 없습니다. 양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지금은 플랫폼 시장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끼리만 매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다 부동산을 한 군데서 보고 이런 매물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 협회 자체에서는 뭐뭐방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내부 사업자들에게 우리 플랫폼을 다 같이 사용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지금은 너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초록창에서 쓰는 부동산 정보 있잖아요. 그 초록창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하면서 사업자 단체는 뭐가 있냐면 사업자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전부 다 우리 단체의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단체 소속원들에게
이 초록창과 계약하지 말아라. 초록창에 매물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플랫폼이 더욱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록창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협회는 이익단체니까 우리 단체에 소속된 소속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서는 그걸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그걸 찾은 것이겠죠. 근데 이제 경쟁 당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로 지칭합니다. 이렇게 경쟁을 약간 제한하는 형태로 시장을 담합 내지 시장을 경쟁에 내놓지 않는 형태로 막게 되면 약간 폐쇄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물 정보를 다 알 수가 없고 매물이 막 오픈되어 있고 여러 부동산에서 경쟁을 해야 수수료도 할인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 그 동네 몇 군데의 공인중개사에서 자기들끼리 수수료를 합의한 상태로 거래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초록창과의 경쟁에서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이런 행위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시정 본고를 내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초록창에서도 부동산 정보를 이제 활성화하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부동산 정보를 계속 올리고 싶어 하겠죠.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인중개사들이요. 그럼 공인중개사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런 플랫폼 업체는 우리랑 계약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 플랫폼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위에 랭크 되도록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더 좋은 우량의 정보를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공정위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주거나 이익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시장, 우리 시장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 소비자들이잖아요. 우리. 거대한 소비자라는 시장을 두고 뒤에서는 이제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누가 더 큰 시장을 점거할 것인가, 우위에 있을 것인가 라는 시장 점거에 대한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우리 소비자들이 입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죠. 시장이 투명해지고 또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수수료의 이익을 좀 더 볼 수도 있고, 또 우량의 매물들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공정한 거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비자분들도 공정한 거래라는 것이 우리랑 상관이 없고 뉴스에 나오는 저기 대기업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결국 내 소비자 지위를 두고 일어나는 관점에서 이런 뉴스들을 바라보시면 좀 더 재밌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한번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려 봤고요. 오늘 시간까지는 그냥 나와 공정거래 정도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소비자로서 또 사업자로서 특히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례 중심으로 좀 일반인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의문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주시면 저도 찾아보고 아실 수 있게 쉽게 좀 풀어서 정보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좀 다른 내용으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